여러분, 부엌에 있는 올리브유, 그냥 요리에만 쓰고 계시죠? 사실 이 한 병이 혈관 건강을 살릴 수도 반대로 망칠 수도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장수 국가의 지중해식 식단으로 여러분도 장수할 수 있습니다. 최근 의학 연구에 따르면 올리브유를 제대로 섭취했을 때는 심혈관 질환 위험을 줄이고 콜레스테롤 수치까지 개선하는 효과가 분명히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잘못 사용하면 건강식품이라고 믿고 먹다가 오히려 체중 증가, 혈당 악화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60세 이상 시니어분들에게 올리브유는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는 음식인데요. 여러분은 올리브유를 제대로 사용하고 계신가요? 오늘은 최신 연구로 검증된 올리브유의 의학적 효능과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는 잘못된 사용 습관의 실제 사례, 그리고 시니어분들이 일상에서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실천 꿀팁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보시면 내가 매일 쓰는 올리브유가 어떻게 건강을 바꾸는지 명확하게 알게 되실 겁니다. 오늘 건강시간 여행에서는 지중해 연안의 장수 국가의 비밀과 의학 연구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장수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지금부터의 생활이 미래의 건강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 이 영상이 도움이 될 것 같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소중한 가족과 지인들의 건강을 지키는 힘이 됩니다. 무료 구독만으로 중요한 건강 정보를 꾸준히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니어의 건강한 삶을 위한 건강시간 여행을 떠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가정의학과 전문의로 20년 이상 시니어 환자분들을 진료해온 김현수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만나는 환자분들의 고민은 단연 혈관 건강과 콜레스테롤 문제입니다. 실제로 60세 이상 성인 10명 중 7명이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와 같은 대사질환을 한 가지 이상 가지고 계십니다. 이 질환들은 단순히 수치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심근경색, 뇌졸중 같은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평생 관리가 필수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환자분들이 선생님, 올리브유가 좋다는데 저도 먹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하십니다. 사실 저 역시 진료실에서 이 질문을 수없이 받았습니다. 그만큼 올리브유는 이제 단순한 조미료가 아니라 약처럼 여겨지는 식품이 된 거죠. 그렇다면 과연 올리브유는 정말 우리 혈관과 심장을 지켜주는 기적의 기름일까요? 그런데 흥미롭게도 세계에서 가장 오래 사는 지역 사람들은 매일매일 올리브유를 먹습니다. 지중해 연안 국가인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은 세계적인 장수 국가로 꼽힙니다. 그곳의 노인들은 하루 평균 30에서 40ml의 올리브유를 꾸준히 섭취하는데요. 그 결과 심혈관 질환 발병률이 올리브유를 거의 먹지 않는 지역보다 최대 40% 낮습니다. 평균 수명은 83세 이상, 실제로 90세를 넘는 장수 노인들의 공통적인 식습관 중 하나가 바로 올리브유입니다. 실제로 하버드 의과대학과 유럽심장학회가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매일 올리브유를 꾸준히 섭취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심혈관 질환 위험이 15에서 30% 감소했습니다. 또한 스페인에서 진행된 대규모 임상 연구에서는 지중해식 식단과 함께 올리브유를 섭취한 그룹이 뇌졸중 발생률을 유의미하게 낮췄다는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올리브유 속에는 어떤 비밀이 숨어 있을까요? 의학적으로 밝혀진 핵심 성분은 크게 3가지입니다. 첫째, 올레산이라는 불포화지방산은 혈관벽을 보호하고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여줍니다. 둘째, 폴리페놀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로 염증을 완화하고 세포 노화를 늦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셋째, 비타민 E는 세포 손상을 막아 피부와 뇌 건강까지 지켜줍니다. 이 성분들이 서로 시너지를 내면서 올리브유는 단순한 식용유가 아니라 의학적으로 검증된 혈관 건강의 파수꾼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올리브유는 제대로 알고 쓰지 않으면 기대했던 효과는커녕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몸에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고온의 튀김 요리에 올리브유를 사용하는 분들이 계신데 이 경우 오히려 독성 물질이 생겨서 건강에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또 많이 먹을수록 좋다고 믿고 하루에 4-5스푼씩 드시는 분들도 있는데 결국 살이 찌고 혈당이 오르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이처럼 올리브유는 제대로 알고 쓰면 약이 되지만 잘못 사용하면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대다수의 시니어분들이 이런 차이를 알지 못한 채 좋다니까 그냥 먹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는
제가 전문의로서 직접 경험한 사례와 최신 연구 결과를 토대로 올리브유의 검증된 의학적 효능, 많은 분들이 저지르는 잘못된 사용 습관, 그리고 시니어분들이 실생활에서 따라할 수 있는 안전하고 효과적인 활용법까지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내가 매일 쓰는 올리브유가 내 몸에서 약이 되는지 독이 되는지 확실히 알게 되실 겁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올리브유의 의학적 효능과 실제 사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올리브유가 심혈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까요?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2020년에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매일 올리브유를 한 스푼 이상 섭취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심근경색 위험이 15%, 뇌졸중 위험은 20%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스페인에서 진행된 대규모 프레덤드 연구에서는 지중해식 식단과 함께 올리브유를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심혈관 사건 발생률이 무려 30%나 줄어들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국내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보고됐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고혈압 환자 50명을 대상으로 3개월간 매일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한 스푼을 섭취하게 했더니 그중 70%에서 혈압이 안정화되었고 일부 환자는 혈압약 복용량을 줄일 수 있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즉, 올리브유는 외국 사람들만의 건강 습관이 아니라 한국인의 체질에도 충분히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이 입증된 겁니다. 또한 혈당 조절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유럽 당뇨학회의 보고에 따르면 올리브유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인슐린 감수성이 개선되어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현상이 완화되었습니다. 실제로 당뇨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에서는 하루 20g의 올리브유를 12주간 섭취했을 때 식후 혈당이 평균 10에서 15% 안정화되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특히 우리 시니어분들에게 흔한 밥 먹고 나서 혈당이 갑자기 치솟는 현상을 완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뇌 건강입니다. 미국 국립보건원 연구에서는 올리브유가 뇌세포의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고 알츠하이머 진행을 늦추는 효과가 있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5,000명을 장기 추적한 또 다른 연구에서는 올리브유를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인지 기능 저하율이 약 25% 낮았다고 합니다. 즉, 올리브유는 혈관뿐 아니라 뇌세포까지 보호하는 두뇌 건강식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올리브유도 잘못 사용하면 효과가 반감되거나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만난 65세 남성 환자분은 올리브유가 건강에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매일 삼겹살을 올리브유에 구워 드셨습니다. 하지만 몇 달 뒤 검사 결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오히려 상승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올리브유는 발연점, 즉 연기가 나기 시작하는 온도가 낮아 180도 이상에서 쉽게 산화됩니다. 고온 조리에 사용하면 독성 물질이 발생하고 본래의 효능도 사라져버리는 거죠. 또 다른 70세 여성 환자분은 올리브유는 오래 두어도 괜찮다고 생각해 1년 넘게 햇빛이 드는 부엌에 보관하면서 사용하셨습니다. 결국 산화된 기름을 계속 드신 탓에 위장장애로 병원을 찾게 되셨죠. 올리브유는 빛, 열, 공기에 매우 약하기 때문에 보관을 잘못하면 아무리 좋은 기름이라도 해가 될 수 있습니다. 해외 사례도 있습니다. 미국의 한 연구에서는 올리브유를 반복해서 가열하거나 재사용한 사람들에게 간 효소 수치가 급격히 상승하는 현상이 보고되었습니다. 이처럼 좋다는 이유만으로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것은 큰 위험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올리브유를 어떻게 써야 제대로 약이 될까요? 첫 번째는 바로 섭취량입니다. 섭취량은 하루 한두 스푼, 즉 15에서 30ml가 적당합니다. 많다고 좋은 게 아니라 정량을 지켜야 효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용법입니다. 올리브유를 고온에서 튀기거나 굽는 용도가 아니라 샐러드, 요거트, 두부, 구운 채소 위에 뿌려 먹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특히 브로콜리, 시금치, 토마토 같은 항산화 채소와 함께 먹으면 흡수율이 높아지고 견과류, 귀리죽, 구운 고등어와 함께 섭취했을 때 혈중 염증 수치가 평균 25% 더 감소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즉, 올리브유는 궁합 음식과 함께 먹어야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그렇다면 궁합 음식을 어떻게 활용하면 가장 효과적일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음식은 토마토와 브로콜리 같은 채소와 함께 먹는 것입니다. 토마토 속 라이코펜은 지방이 있어야 흡수율이 올라가는데 올리브유와 함께 먹으면 무려 3배 이상 높아집니다.
또 브로콜리 속 항암 성분인 설포라판 역시 지방과 만나야 체내에 잘 흡수가 잘 됩니다. 그래서 데친 브로콜리와 방울토마토 위에 올리브유를 한 스푼 뿌려 간단한 샐러드로 드신다면 항산화 효과를 훨씬 더 크게 얻을 수 있습니다. 황금 레시피는 방울토마토, 데친 브로콜리, 적양파, 올리브유 한 스푼, 레몬즙, 소금 약간입니다. 두 번째 음식은 고등어 같은 생선과 함께 활용하는 겁니다. 고등어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데 여기에 올리브유의 올레산이 더해지면 심장을 보호하는 효과가 배가 됩니다. 실제로 연구에서도 이 두 지방산을 함께 섭취했을 때 혈관 속 염증 수치가 25% 이상 더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등어를 구울 때 표면에 올리브유를 살짝 발라 오븐이나 에어프라이어에 조리하면 고소한 맛은 살리고 칼로리는 낮출 수 있는 건강식이 됩니다. 황금 레시피는 고등어 한 토막, 소금 약간, 레몬즙, 올리브유 한 스푼입니다. 세 번째 음식은 아침 식사로 요거트와 견과류에 곁들이는 것입니다. 무가당 요거트에 아몬드나 호두 같은 견과류를 넣고 여기에 올리브유를 반 스푼만 더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칼슘과 단백질, 불포화 지방산, 그리고 올리브유의 항산화 성분이 한 번에 결합해 뼈와 혈관 건강을 동시에 지킬 수 있습니다. 또 아침에 섭취하면 포만감이 오래 유지돼 과식을 막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황금 레시피는 무가당 요거트, 아몬드, 호두 같은 견과류 한 줌, 블루베리, 올리브유 반 스푼. 이처럼 올리브유는 단순히 기름으로만 쓰는 것이 아니라 채소, 생선, 요거트와 같은 건강식품과 함께할 때 훨씬 더 강력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즉, 무엇과 함께 먹느냐가 올리브유의 가치를 결정한다고 보셔도 됩니다. 세 번째는 섭취하는 시간대입니다. 올리브유를 언제 먹느냐도 효과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 먼저 공복에 드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올리브유는 지방이기 때문에 위에 부담을 줄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위산 분비를 촉진해 속쓰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복보다는 식사와 함께 드시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특히 점심이나 저녁 식사 때 곁들이는 것이 좋은데 이유가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올리브유를 식사와 함께 섭취했을 때 식후 혈당 상승폭이 10에서 20%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밥이나 빵, 면 같은 탄수화물을 먹을 때 올리브유를 곁들이면 혈당이 급격히 치솟는 것을 막아주는 겁니다. 또한 저녁 식사에 활용하면 야간 혈압과 혈중 지질 수치를 안정시키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아침에는 요거트나 샐러드에 곁들이는 방식이 가장 좋습니다. 빈속에 바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단백질이나 유제품과 함께 들어가 흡수가 부드럽게 되고 하루를 시작하는데 필요한 에너지도 안정적으로 공급해줍니다. 정리하면 올리브유는 공복보다는 반드시 식사와 함께, 특히 점심이나 저녁에 드시면 혈당 조절과 심혈관 보호 효과를 가장 확실히 누릴 수 있습니다. 아침이라면 가벼운 요거트, 견과류와 함께 곁들이는 정도가 적절합니다. 네 번째는 보관법입니다. 올리브유는 아무리 좋은 제품이라도 보관을 잘못하면 금세 산화돼서 몸에 좋은 기름이 아니라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기름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올리브유가 특히 약한 것은 빛, 열, 공기 세 가지입니다. 하나씩 알아볼까요? 먼저 빛입니다. 빛에 오래 노출되면 산패가 빠르게 진행돼 특유의 쓴맛과 떫은 맛이 강해지고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이 쉽게 파괴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갈색이나 녹색 유리병에 담긴 제품을 고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투명한 플라스틱 병에 들어있는 올리브유는 처음부터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올리브유가 약한 것, 두 번째는 열입니다. 주방에서 가스레인지 근처에 두는 경우가 많은데 조리 열기에 계속 노출되면 성분이 분해되고 심하면 발암 가능 물질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방이라도 서늘하고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찬장 안쪽에 보관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공기입니다. 개봉하고 나면 산소가 들어가 산화가 빠르게 진행됩니다. 그래서 병을 열 때는 꼭 뚜껑을 꽉 닫아야 하고 가능하다면 큰 병보다는 500ml 이하 소용량 제품을 사서 2에서 3개월 안에 쓰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냉장 보관은 어떨까요? 사실 냉장고에 넣으면 온도 때문에 하얗게 굳어버려 사용하기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온 보관이 어려운 한여름이라면 냉장 보관 후 꺼내서 잠시 두면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오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정리하자면 올리브유는 빛, 열, 공기에 취약하므로 어두운 유리병, 서늘한 찬장, 소용량 사용, 개봉 후 6개월 이내 소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네 가지만 지키셔도 품질을 유지하면서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올리브유를 고를 때는 반드시 엑스트라 버진 그리고 냉압착 제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국제 올리브유 협회 인증 마크가 있는지도 확인하시고요. 조금 더 비싸더라도 품질 좋은 제품만이 실제 건강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올리브유는 잘만 쓰면 혈관과 뇌 건강을 지켜주는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지만 잘못 쓰면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올리브유의 효능과 한계를 정확히 이해하고 생활 속에서 올바르게 활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여기서 잠깐 시청자분들께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정말 꼭 필요한 정보다 싶으시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소중한 가족과 지인들의 건강을 지키는 힘이 됩니다. 무료 구독만으로 앞으로 계속해서 중요한 건강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기름이라고 하면 몸에 나쁘다, 살찌는 원인이다라는 편견이 앞섭니다. 하지만 오늘 살펴본 것처럼 올리브유는 단순한 조미료가 아니라 의학적으로 검증된 혈관 건강과 장수의 열쇠입니다. 심장병, 고혈압, 당뇨, 그리고 뇌 건강까지 올리브유는 수많은 임상 연구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지중해 연안 국가들의 장수 비밀 속에 항상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바로 이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였죠. 하지만 중요한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올리브유는 많이 먹을수록 좋은 기름이 아닙니다. 정확히 알고 정량을 지켜서 올바르게 사용할 때만 약이 되는 기름입니다. 과도하게 섭취하면 오히려 비만, 혈당 상승, 소화장애를 일으킬 수 있고 잘못된 조리법은 독성 물질을 만들어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수많은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제가 깨달은 건 하나였습니다. 건강은 좋은 정보를 얼마나 많이 아느냐가 아니라 그 정보를 생활 속에서 어떻게 실천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올리브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한두 스푼을 꾸준히 샐러드나 채소, 생선, 두부와 같은 음식에 곁들이는 작은 습관이 쌓일 때 그것이 우리 몸의 혈관을 지켜주고 나아가 기억력과 두뇌 건강까지 지켜주는 방패가 됩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셨다면 이제 올리브유를 단순히 몸에 좋다고 하니까 먹어야지라는 막연한 생각에서 벗어나 내가 어떤 방식으로 어떤 음식과 함께 얼마나 먹을 것인가라는 구체적인 실천으로 연결해 보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여러분께서 드시는 한 숟가락 한 숟가락이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여러분의 심장과 뇌를 지켜주는 약이 되길 바랍니다. 건강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식탁 위에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생활 실천 꿀팁 5가지로 정리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루 섭취량은 한두 스푼만 지켜주세요. 올리브유는 한 스푼에 120칼로리가 들어 있습니다. 너무 많이 먹으면 오히려 체중이 늘어날 수 있으니 하루에 한두 스푼이면 충분합니다. 둘째, 샐러드나 구운 채소에 뿌려 드세요. 올리브유는 고온 조리에 쓰기보다는 샐러드, 요거트, 두부, 구운 채소 위에 뿌려 드시는 게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셋째, 올리브유는 반드시 빛과 열을 피해서 보관하세요. 갈색이나 녹색 유리병에 담긴 제품을 고르고 서늘한 곳에 두세요. 개봉 후에는 6개월 안에 다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공복보다는 식사와 함께 섭취하세요. 팝과 함께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아주고 콜레스테롤 조절에도 더 효과적입니다. 다섯째, 반드시 엑스트라 버진 냉압착 제품을 선택하세요. 품질 좋은 올리브유만이 건강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값이 조금 더 비싸더라도 인증 마크가 있는 제품을 고르는 게 결국 내 몸을 위한 투자입니다. 여러분, 오늘 건강 시간 여행 어떠셨나요?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소중한 가족과 지인들의 건강을 지키는 힘이 됩니다. 무료 구독만으로 앞으로 계속해서 중요한 건강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생활 속 실천 방법과 건강 정보를 쉽고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건강 시간 여행을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